지금까지 나라 살림하면 항상 듣는 말. 재정 건전성, 균형 재정이 중요하다였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는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이른바 적극적인 재정 확대론입니다. 그의 이런 발언과 정책 방향은 현대통화이론, 즉 MMT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제 철학을 두고 MMT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의 정책을 MMT로 규정하고 하이퍼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죠. 그렇다면 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MMT, 현대통화이론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MMT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는 자국 통화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지출에 있어서 굳이 세금이나 국채 발행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세금 걷어서 쓰고 빚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만들어서 써도 된다는 겁니다. 단, 인플레이션이 문제되지 않는 한에서요. 자국 통화로 빚을 진 국가는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MMT의 핵심 명제 중 하나입니다. 즉, 문제는 돈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써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입니다. MMT는 화폐에 대한 관점도 기존과 다릅니다. 주류 경제학은 화폐를 교환의 수단으로 보죠. 그런데 MMT는 다르게 봅니다. MMT에 따르면 화폐는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든 세금 지불 수단입니다. 즉, 사람들이 화폐를 쓰는 이유는 세금을 화폐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금은 오직 이 화폐로 내라고 정하면 그 화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가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화폐의 수요를 강제로 만들어낸 셈이죠. MMT는 균형 재정, 즉 정부가 적자를 내지 않는 상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오히려 문제로 봅니다. 예산을 맞추려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 민간의 돈을 빨아들이면 오히려 경기는 침체되고 고용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MT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의 적자는 민간 부문의 흑자이다.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썼는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였고 어떤 효과를 냈는가입니다. MMT 지지자들은 정부의 재정 목표를 흑자 달성이 아니라 완전 고용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할 수 있고 경제가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 예산의 진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마구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여건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완전 고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돈을 더 써도 인플레이션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완전 고용 상태에서 정부가 추가로 돈을 풀면 그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MMT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마구 찍으면 물가가 뛴다. 이건 경제학의 오랜 상식이죠.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짐바브웨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사례도 자주 언급됩니다. 또 하나, MMT는 모든 나라에 통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달러나 엔, 유로처럼 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만 무제한 통화 발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죠. 한국처럼 원화가 국제적 신뢰가 낮은 통화인 경우 정부의 무제한 지출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율을 매우 민감하게 지켜봅니다. MMT의 개념이 실제로 테스트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입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현금 지원과 양적 완화를 동시에 펼쳤습니다. 일종의 MMT 실험이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2년, 5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MMT 지지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이론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MMT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자는 악이 아니다. 민간의 소득이다. 정부는 통화 주권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돈을 써야 하며 그 돈의 쓰임이 곧 국가의 미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국제 신뢰, 환율 같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MMT 논쟁의 핵심입니다.